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 유시연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365를 꼼꼼하게 채워줄 건강지킴 미스 코난 허미란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스 코난으로 인사드립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네, 혹시 요새 무의식 중에 자주 하는 말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은 생각지 못하지만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바로 이거래요.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피곤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두 번째 뵙네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라입니다. 미생이라는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미란 씨는 피곤하단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머. 저는 되려 피곤할수록 더 막 움직이거나 말을 해야 피로가 풀리는 그런 체질이더라고요. 피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정말로 피곤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피곤하다는 소리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젊어서 그런 걸까요? 늙어서 그런 걸까요? 현대인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두 번째로 만나 뵙는 이선미 선생님. 네. 사실은 저희가 가장 진료실에서 하는 멘트 중에 피곤하시죠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네, 방금 전에 허미란 씨 있잖아요. 특이하신 분이고요. 저희 헤어스타일도 좀 특이하시지만 제가 볼 때 특이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대부분 피곤한데요. 원래 피로의 정의가요. 네. 의학적으로는 명백히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썼을 때 이후에 찾아오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힘듦, 고통, 피곤함 이런 것들을 피로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의 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로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노동 시간도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이런데 요새 노동 시간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시간은 줄었는데 피곤해요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아서 피곤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인들의 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액티브하게 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 네.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빨리 발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어진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고 좀 오버페이스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피로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런 특징이 아마 우리 전체적인 피로를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외에 오염,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피곤하지 않는 허미란 씨는 혹시 가만히 있는 건가요? 움직이질 않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가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피로는 아직 미란 씨 나이는 조금 덜 느끼겠죠.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유시연 씨나 제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피로가 뭔지 알죠. 그래서 네. 옛날에 몰랐는데 요새는 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미란 씨, 절대 피곤하지 않는 미란 씨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피곤하다는 게 졸린 거, 피곤한 거라고 하는지 아니면 뭘 해도 의욕이 없이 좀 나른한지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피곤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얘인가요? 그거는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하, 그건 그렇구나. 아마 미란 씨가 느끼는 불편감이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피로라는 정의가 애매한데요, 의학적으로. 유일하게 하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피로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개인차에 따른 어떤 불편감이 6개월 이상 됐을 때, 그 다음에 특정 증상들, 어깨 결림, 불편함, 불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몇 가지가 나타날 때를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거를 만들어놨죠. 근데 오죽하면 그걸 만들었겠어요. 다 네. 피곤하다고 피로하다고들 하시는데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나는 밤새고 일하는데도 지금 힘든데 일하고 있는데 3시간씩 일하시면서 오셔서 피곤하시다고 하면 난감할 때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은 마땅치 않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피곤, 그게 심해지면 피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알쏭달쏭 건강상식 먼저 가겠습니다.
피로에 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네, 요거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저리가! 피로! 저리가 버려! 하지만 나한테도 있고, MC님한테도 있고, 우리 선생님한테도 있고, 감독님한테도 있는 것 같고, 작가님한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서로에게 다 있는 이 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유전이다. 유전이다? 하나, 둘, 셋!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이건 거의 이제 옷 색깔이랑 똑같이 맞춘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진짜. 똑같은데요? 오늘 저는, 끝까지. 뭔가 체질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있다. 뭐 어느 집은 잠이 좀 많은 집이 있고, 어느 집은 아침형 인간이 많은 집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많은 집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했습니다. 저 요즘 그 앞부분에서 현대인들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안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했다는 것은 유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선생님. 참 이게 저기 두 번째 나왔는데 네. 계속 어렵네요. 네, 어렵죠. 저도 쉬운 걸 하고 싶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간입니다. 아, 이럴 이유는 네. 두 가지인데요. 체질적으로 체질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잘 안 쓰고 한의사 선생님들 많이 그렇죠. 쓰시지만 아무래도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네. 있고요. 진짜 에너자이저처럼 막 밤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에 대한 역치가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꼬집으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비틀어도 그렇죠. 도대체 딴 데를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개인차들 유전적인 영향은 있기는 있으나 어떤 경우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 생활을 조절해 나가고자 하는 게 본능인데 네. 현대인들은 그거를 거스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치라는 것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깨버리면은 유전이고 뭐고 관계없이 피로는 느끼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전 중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 균형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가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궁금증 가보면, 피곤할 때는 무조건 쉬는 게 좋다. 무조건 쉬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웬일이에요? 옷도 파란색을 입었는데 왜 빨간색 들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 바꿔야 되나?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다고 축축 처지면 더 지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 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쩔 때는 쉬는 게 정말 보약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잠이 부족할 때, 잠이 부족할 때는 만사를 제치고 잠을 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워밍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X에서 이렇게 이거를 되나? 해야 또 되나? 이렇게 되나? 그래도 네. 정답은? 자, 오랜만에 일치를, 오랜만에 두 번째는 일치를 한번 균형감 해보고. 좋아요, 네. 균형감. 네.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너무 중요하고요. 잘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은 무작정 쉬어야겠다라는 네. 걸로 들려지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고요. 두 가지가 있으세요. 보통 보면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일단 집에 가서 쉬려고 하시는 맞아요. 경향이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요, 피곤할 때 보통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전화해서 야, 어깨 찌뿌둥한데 한 게임 하러 가자. 더 달려요. 이게 우리가 계속 평행선을 가고 피로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오히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피곤할 때 지금 허민아 씨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걸어주고 산책하고 움직여주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퍽 떨어지지 않고 좀 돌아가요. 네. 반대로 아까처럼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주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어주는 쪽이 좋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제가 하나만 더 비유를 들면 마라톤 선수들이요. 네. 그 소위 말하는 교육을 좀 엘리트로 받으신 분들은 42.195를 뛴 다음에 골인점에 들어오면요. 대자로 눕지 않아요. 종종 뛰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네. 근데 뭐 제가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이 조금 부족하신 선수들은 들어와서 피곤하면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공장은요, 갑자기 쉬거나 갑자기 운동하는 것보다는 항상 쉴 때도 서서히 네. 올라갈 때도 서서히 하는 것들을 바라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무작정 쉬는 것보다는 쉴 때도 좀 서서히 뭐 이런 어떤 템포를 가지고 하시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피로에 관한 세 번째 궁금증. 피로감 원인의 대부분은 만성 질환 때문이다.
만성 질환 때문이다. 네. 하나, 둘, 셋. 오! 이게 대부분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대부분. 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셨구나. 아니 무조건 때문에 아까 X라고 하셨어요. 그런 건가요? 대부분. 피로감 원인의 대부분. 정답을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짜잔. 우와. 아마 네. 이 문제는 우리 작가님이 네. 속된 말로 깔아주는 문제, 누구나 맞추라고 하는 문제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피로감의 원인의 대부분은 만성질환 때문이 아니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원인이 없는 경우고요. 아주 소수에서는 만성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어떤 것들은 만성 질환에서 유발이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만성 질환은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빈혈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은 빈혈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아주 연세 드시기 전에는. 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왜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시기 네. 때문에 그 생리혈 때문에 빈혈을 쉽게 앓기도 하거든요. 빈혈일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 주의하실 게 빈혈이 있으면 어지럽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빈혈의 대부분의 첫 증상은 무기력하고요. 심해지면 숨이 차요. 오. 어지러운 건 그 사이에 동반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근데 네.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조금 어지러우면 나 빈혈인가 봐. 그래서 약국 가서 철분제 주세요. 철분은요. 부족할 때는 보약이고요. 남을 땐 독약이에요.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빈혈이 사실은 여성분들은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하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 지치거나 하는 갑상선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빈혈과 갑상선 질환이 가장 흔한데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일반적인 만성 질환들도 나도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 조절이 잘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걸 수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건 암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고요. 흔한 경우들은 앞에 그런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성 질환 때문이 아닌 거라고 해도 이렇게 수반되는 게 있으면 그냥 제가 그 질환을 확진받지 않았을 때는 증상이 어떻게 보였을 때 피곤해서 그런 거다 하고 잠시 쉬어주는 것, 아니면 이게 만성 피로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병원을 내원해야 된다, 이런 뭐 자가진단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 판단하셔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피로감은 누구나 느끼는 거고요. 심지어 극심한 피로감도 다 느끼죠. 힘들 네.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피로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피로감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2개월, 3개월 예전과 다를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잣대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갖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잣대로 봤을 때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된다. 너무 오래 간다 싶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해요. 아무리 원인이 만성질환이 적지만 병원에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뭐 검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그럼요. 하시나요? 그건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네. 아주 기본 검사들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빈혈도 들어가고요. 네. 그 안에 당 수치도 아마 있을 거고요. 간 수치도 있네요. 보통 우리가 그 급성 간염이 오거나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도 혈색도 안 좋아지고 피곤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쭉 보죠. 물론 아주 고령의 연세에서 피곤하면서 체중이 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는 좀 더 심각한 검사들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기본 검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피로가 이 사람은 좀 심하다 할 때 더 하는 특별한 검사 같은 건 없는지요? 일단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피로 회복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이거는 모든 병원이 하는 건 아닌데요. 기능의학적 검사라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을 좀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는 추가적인 검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갖고 뭐 그런 문제가 된다면은 해볼 수도 있죠. 네. 호르몬은 그 약간 그 성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검사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 되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생소하실 텐데 부신피질 호르몬, 부신 부신 호르몬이라는 걸 피질. 보게 네.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신 스테로이드라는 우리 보통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이미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추가로 더 드셔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이라는 곳의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신 피질에 관한 검사를 최종적으로는 하게 되죠, 이제. 부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맞죠. 그래서 부신은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양쪽에 있는 거는 보시면 신장이라는 홍파. 거 아시겠죠? 네. 그 위에 나폴레옹 모자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요 손가락 하나 정도, 네. 손가락 하나 정도의 사이즈예요. 실제 사이즈가.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혈압도 조종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도 만들어주고요. 아주 다양한 손가락 많았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아주 에너지 공장이 되는 거죠. 이 부신이라는 것이. 그렇군요. 그래도 한동안 그 부신 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방송에서 소개가 되기도 네, 했는데요. 네, 네. 대부분 그러다가 넘어가신 경우들이 많죠. 근데 네. 이 부신이라는 그 공장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것도 사실은 피로 회복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부신의 이상이 나타나면 네.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부신이라는 공장은요. 저는 이제 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의 공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공장이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이 너무 과하게 돌아도 문제고요. 그럼 기계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공장이 너무 안 돌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돌아갈 때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네. 보통 부신이라는 곳이 이제 허탈해 너무 과하게 돌리게 되면 피로감이 퉁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 밤새면서 뭐 공부하고 책 보고 네. 했는데 다음날 손 하나 까딱 못 하겠어. 이런 건 이제 부신이 완전히 꺼진 거죠. 이런 종류가 있고요. 평소에 항상 나는 왜 이럴까? 보통 우리가 유리 체력이라고 하죠. 네. 깨진다고. 저질 체력. 저질 체력. 뭐 그런 분들은 절대 산에 안 데리고 가죠. 같이. 평소엔 얘기 나누다가 산에 네. 갈 때는 혼자 가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데리고 가기가. 이런 분들은 평소에 공장이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저질 체력이지?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꼭 이렇게 내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면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정도의 유형인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라지만 네. 그래도 팁을 드리자면 네. 이 부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체질적으로 이러세요. 추위 잘 타고요. 네. 소화 안 되고요. 네. 맨날 어지럽고요. 네. 좀 비실비실하고요. 네. 얼굴 하얗고요. 네.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다음에 말투도 좀 이렇게 좀 조근조근하신 섬세하신 분들의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통 골골백세라고 하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하고 빠른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장이 너무 세게 돌다가 툭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은 저처럼 배 나오고요. 네. 말 많고요. 목소리 크고요. 네.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죠. 급하시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왜 회장님들 과들 있잖아요. 야, 뭐 어쩌고 하다가 이렇게 뒷목 잡으시는 분들. 그런 과들이 좀 부신이 좀 과로한 그런 부류로 일단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네. 근데 그것들을 뭐 이제 하나만 갖고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원래 약하신 분들을 저희는 느린 대사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아이고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과들이고요. 빠른 대사형들 아까 그 회장님 과들 그런 분들은 병원에 절대 안 오시죠.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문제예요, 사실은. 네. 어떤 면. 뭐 항상 그 집사람 손에 끌려서 오시죠. 이제 사모님 손에 끌려서. 네. 근데 그런 경우로 크게는 나눠볼 수 있으세요. 전 두 가지가 다 있네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두 가지는 시소의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피로 환자분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말씀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저희도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뵈면 유시연 씨는 가운데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은 별로 없어 보이시고요. 허미란 씨는 약간 느린 대사일 가능성이 전 느린 보여요. 대사요? 빠른 게 아니라요? 예, 약간 느린 대사일 것 같아요. 아까 그 모두에 뭐라고 하셨었는데 보통 피로를 안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나는 걷는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느린 대사형, 골골백세이신 분들은 사실은
피곤하면 걸어야 돼요. 공장이 워낙 안 도니까 공장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 빠른 대사형, 항상 앞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워해서 좀 쉬시게 만들어주는 게 맞죠. 근데 그런 형태들은 사실은 이런 것만 갖고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겠죠. 네. 미란 씨 굉장히 지금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항들을 몇 개 알려주셨을 때 시소처럼 빠른 대사형의 그 사항들이 조금 더 많아서 저는 난 부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공장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놀랐어요. 아, 그거였군요. 물론 검사를 해봐야 알죠. 이래서 전문이랑 상담을 해봐야 되나 봐요. 그렇죠. 맞네요. 저는 진짜 추위 엄청 많이 타고요. 네, 저도. 그리고 소화 안 되고요. 소화 잘 안 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느린 대사의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애가 퍼져야지 병원에 가게 되는. 아, 맞네요. 그럼 또 그게 맞네요. 또 그런 상태는 또 그럼요. 있고. 아주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피로를 그래서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네. 피로 회복을 위한 솔루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한 방법이지 어느 한쪽에 누군가가 치우쳐 있는 건 꼭 아니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피로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피로를 덜 느끼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혹시 마음가짐에 있는 건 아니지?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그 전문가들이 스트레스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은 한 얘기 또 한다고. 병원에만 가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식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그 정답을 너무 외면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자, 피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급하게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 이 피로가 회복이 되는지 보실 것. 2번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실 것. 두 가지 확인했는데 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병원에 가실 것. 그래서 일반적인 질환에 의한 피로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다행히 질환에 의한 피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일기를 쓰세요. 그래서 피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씩 걸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유형 설명드렸잖아요. 나는 좀 소화도 안 되고 추위도 잘 타고 느린 대사형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가볍게 걷는 거를 하는데 절대 퍼스널 트레이닝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주도적인 운동을 하셔야지 누가 시키는 운동을 하면 이런 분들은 유리 체력이기 때문에 그냥 퍼져버려요. 네. 그래서 서서히 나 위주에 가볍게 15분 걷고 힘들면 집에 들어가시고 요런 쪽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 빠른 대사형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항상 왕성한데 과로 했더니 그 다음날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위험 신호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피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한 방에 훅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쉬어가는 역할들을 찾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또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네. 공부에도 참 왕도가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건강도 똑같네요. 물론이죠. 피로야 저리 가라 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정말 그 교과서 같은 얘기를 다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란 씨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어떤 분들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 아니면 피곤하니까 무조건 쉬어야 돼 해서 집과 혼연일체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유형인지 좀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좀 기울이셔서 나는 맨날 피곤해 하지 말고 내 피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되는 정도, 회복되는 방법을 좀 잘 알아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 피로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리 가버려! 네. 이제는 다른 사람 사랑하셔도 돼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멀리해야 될 게 이 피로인데요. 이 피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많은 정보들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걸로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나한테 맞는지를 따지기도 전에 따라하기 바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귀가 팔랑귀가 됐는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보가 많을수록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는 것이 나를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